만성 통증은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만성 통증이 거슬린다, 신경 쓰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통증 때문에 인생 자체가 휘둘리고 있다. 혹은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지만 진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정도의 고통으로부터 압력을 조금씩 빼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아픈 이유가 몸이, 신경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내 병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통증 다친 만큼 아픈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만성통증과 작별하려면 만성통증을 앓고 계신 당사자분 입장에서 이 정도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만성통증. 내가 다친 만큼, 내 몸이 나쁜 만큼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거나 혹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늘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데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성 통증에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면서 신경계가 변성을 일으킨다.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신경계 변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늘에 손끝이 찔렸다 라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화상을 입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바늘에 손끝을 찔린 그 상황이 조금 덜 아파야 하는데요.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못하다. 바늘에 손끝이 찔린 상황에 있는 분이 더 많이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요. 정상적인 통증 신호, 그러니까 내가 다친 만큼, 아픈 만큼, 몸이 안 좋은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번 더 과도하게 증폭되거나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거를 얘기하면요. 주로 많이 진료 보러 오시는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께서 작년보다 내가 더 아파요. 지난달보다 아픈 부위가 조금 더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곧 말초신경병증이 진행되었다. 신경이 조금 더 손상되었다, 악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성통증이 어떻게 왜곡되냐?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경계통에서 민감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반대로 신경계통에서 억제가 부족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감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나올 그림 내용에 대한 출처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하고 아픈 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막 떨어지는 것을 손이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고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손가락 끝에 있는 말초신경을 타고 척수까지 그 신호가 전달되고 척수 쪽에 있는 신경에서 뇌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신호는 말초신경, 척수, 뇌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전달된다. 그러면 말초신경 단계, 척수 단계, 뇌 단계에서 어떻게 민감화가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말초신경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신경 중간이 딱 다쳐서 손상을 입었다고 했을 때 내가 다친 정도만큼 통증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 오래되면 오래되고 만성화되면 될수록 통증의 정기적인 신호가 더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엑손 터미널이라고 해서 말단 부위에서 나트륨 채널, 칼슘 채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가 더 많이 아주 많이 방출되고 뒤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변성도 일어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척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만 잠깐 정지를 눌러놓고 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말초신경으로부터 척수까지 전달된 그 신호, 그 크기만큼 사람이 아프도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한 번 증폭하는 과정이 이 척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의 각각의 부위에서 내가 받은 신호만큼 통증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증폭해서 크게 아프게 느끼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위와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민감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엔 억제 부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억제라고 하는 반응도 우리 뇌에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펜을 집은 감각, 옷이 스치는 감각, 그리고 공기가 제 손등을 타고 흐르는 감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각에 저는 휩쓸려서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잠깐 다른 일을 할 때는 무시할 수 있도록 뇌신경계가 알아서 반응해주는 게 억제 반응이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뇌간 부위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그 기능 자체가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감각, 이런 것들에 내가 다 반응하고 그대로 다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설명해드리면 중추감작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뇌세포, 척수, 말초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민감해지는 거, 억제가 부족해지는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통증이 학습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습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구구단을 애기들이 처음 공부할 때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구구단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2 곱하기 4는 뭐지? 1은 2, 2, 2, 4, 2, 3은 6, 2, 4, 8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느리게 찾아내서 기억을 떠올린다면은 우리가 구구단이 익숙해지면은 2, 4, 8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증도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뇌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추감작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오랫동안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병이라는 것이니까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되고 뇌에 완전히 각인이 된다. 인이 박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진통제가 효과는 있는데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통증은 가만히 두면 뇌에 각인이 되고 학습되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 효과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치료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만성 통증이 어떻게 우리의 신경계에서 증폭되고 강화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아픈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통증하고 작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무조건 잘 맞는 약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게 생활습관 교정이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를 살까봐 늘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1번은 치료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맞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오늘 내용에선 배제하고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만성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절하고 내가 이 병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단, 운동, 명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식단과 운동에 관한 영상은 사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명상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명상이 명시적으로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 말고 혹은 어떤 심적으로 힘들어요 라고 생활상에서 느끼고 계셔서 할 수 있는 명상 말고 정말 아프고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명상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후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한 명상도 제작을 많이 해볼 예정인데요. 어쨌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의 뇌에서 민감화가 일어나고 중추 감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다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증을 줄여준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통증에 내가 압도되는 느낌, 통증에 휘말리는 그 상황을 억제해 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명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만성 통증이 왜 증폭화되고 인이 박히고 각인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를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 출발점이라고 하더라도 만성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명상을 조금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루한 내용이었는데 참고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만성통증, 그러니까 너무 극심하고 오래된 심한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것은 아니다. 이 만성통증과 서서히 멀어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